어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반서민, 반민생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초 정부안이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는 정의롭고 진일보한 방안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국 스스로 꼼수 증세, 서민 증세를 추진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오락가락 걷어들인 것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 장관은 백지화시킨 이후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 가입 이 개편안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겨우 45만 명 정도의 최상위층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 가입자의 추가적인 건보료 부담은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백지화는 서민에게는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최상층에게는 더 적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 정산 사태를 포함해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서민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조세정책 방향임이 드러났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꼼수 서민 직세로 국민의 분노만 불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은 적반하장입니다. 높이라는 법인세는 부여잡고 형평성을 갖추라는 조세정의 요구에 대해서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역으로 이용해 서민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 증세와 지방 재정에서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즉각 재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은폐 외압 사건에 대해 다시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경찰수사 은폐 외압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애초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당시 권인희 과장의 진술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김용판 감싸기를 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 위마 논리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 최종심에서 하급심과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사건 관련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결론이 난 대법 판결입니다. 이번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주의 사업정의를 위해 한 길을 갈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을 파기하고 또다시 현직 검찰 간부를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내걸었던 공약 이것만 또 한 번의 공약물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안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가 없다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의 귀맞고
마이웨이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지경입니다. 아울러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곽병우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앤장이야말로 재벌과 기득권들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국내 최대의 이익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출신 인사라면 각종 현안에 보이지 않는 외압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인사 모두 공정치 못하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수직 하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나 더 떨어져야 고집불통 인사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제 더 떨어질 지지도도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부터 떨어질 지지도는 레임덕을 넘어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에서 어제 복지 축소와 관련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에서 정부의 복지 축소를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복지 축소를 강력히 주문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 보육, 기초노동연금 등도 수정해야 한다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분들 머릿속에 지우개력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주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모두가 헛공약하려고 할 때 오직 박 후보와 새누리당만이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허구적 실체가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슬쩍 발을 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이분들은 또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동연금 등 기초적인 복지정책들이 모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오로지 표를 의식해 대책도 없이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준 건 역시 다름 아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 무상 보육이 있다는 심재철 의원의 창조적 인식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심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보육과 교육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북유럽 등 서구 본질 다시하겠습니다. 심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보육과 교육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북유럽 등 서구 복지 선진 국가들은 아동 학대가 만연해 있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까? 더욱이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국민 핑계에는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한간에는 심의원의 이런 발언에 빗대 누드 사진 배경에는 국회의원 세비가 있다는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심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 어처구니 없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의원은 자신의 인식과 발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 새누리당 중진이라는 분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새누리당 중진들의 언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했다던 자신들의 거짓말과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죄를 내놓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